시장 공감대의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전후 앞두고 그 전망과 전략들 많이 궁금해하시죠? 미국 시장이 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대단한 장이죠. 사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원래 미국에서 중국 2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약 25% 정도 생각을 했다가 10% 정도로 낮춰서 이거 예상보다 좀 약하다. 아마 제가 그 표현을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한 것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시장 월가에서는 25% 정도의 강한 세금을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0%니까 약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재료였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600억 불 정도의 관세를 5에서 10% 정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중국이 무역에 대한 맞대응 카드가 없다. 이러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인 거죠. 실제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것이 시장이 생각한 거를 많이 벗어나지 않은 시장에서는 약하다라는 거 하나와 미국이 이길 수 있거나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르는데 중국은 뭐 별반 없죠. 계속 월봉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인데 미국이 올라왔지만 제가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곳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미국이 올라도 미국은 결국에서는 목표치를 채우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움직임과 가격의 움직임이 같이 맞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올라갔어요. 약간 더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주봉상으로 더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그어놓은 선, 요 선은 아직 못 갔죠. 이게 왜 그어놨냐면 과거의 차트의 어떤 후행 스팬의 모습을 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시는 공간이 요 고가 대비로 후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보면은 딱 여기 4월이니까 딱 월이 끝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달의 말이 끝나는 시점, 10월 초 정도에는 목표치를 가야 되는 것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것처럼 오히려 지금 그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 또 약했다는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막상 협상이 되고 나면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자산운서의 템플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흥시장 위기가 바닥이 보인다. 사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싼 값에 달러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저리에 가져온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부채의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전환, 그러니까 오히려 신흥국이 바닥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거를 100% 믿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의 금리가 아직 다 올라가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양적 완화하면서 풀린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아직 다 반영이 안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역 분쟁에서 어떤 상황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템플턴이 신흥시장 위기, 바닥이 보인다는 언급을 한 것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신흥국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거 세 번째 이슈가 참 재미난데요. 세 번째 이슈가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석 이후에 외국인 돌아온다. 이게 이제 국내에 그 리포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실제로 지난번에 외국인이 제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막 들어오다가 그 이후 한 2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온 물량이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분석하면서 어떤 내용을 제시했냐면 일단 2조 원 중에 98%가 IT에 다 몰려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종목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 특히 이 돈이 팔았으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되면 원달러가 약세로 가 있는데 원달러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IT를 사서 들어올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달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수급적인 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원달러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 상으로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주가는 잘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죠. 이거를 보면 사실은 원달러는 추가로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쭉 떨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잘 견딘 상황, 외국인이 나가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난번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에서 보시면 이제 지수는 검은색 선이 올라왔어요. 근데 파란색 선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은 별로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죠. 근데 보시면 과거의 추세로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의 더 내려가지 않는, 팔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선물을 하나 꼭 봐야 되겠습니다. 선물을 보시면 외국인은 왕창 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서 현물을 사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쩌면 추석 이후 가능성을 수급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원달러도 좋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공감대에서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더불어 종목 수익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분명히 여름, 초가을 수익 같이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석 이후에도 같이 함께 수익 누리는 거 저희 잊지 않을게요. 오늘 오후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